이번에 젤레스 존재로 테스트용 버전을 출시 일주일 전에 애플을 통해 미리 제공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앱의 경우 앱스토어 정식 출시 전에 테스트 버전 앱을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인 테스트 플라이트를 통해 다운받았기에 메탈 허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식 출시 버전 앱은 오른쪽에 프레임 카운터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테스트 플라이트로 받은 앱은 각종 자료가 뜨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가 뜨는 영역을 메탈 허드라고 하고요. 덕분에 120프레임 구간 측정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메탈 허드는 테스트 플라이트로 앱을 받거나 직접 개발한 앱을 돌리는 게 아니면은 탈옥, 사이드 로딩 등의 각종 꼼수를 쓰지 않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서 당분간 애플 기기 120프레임 리뷰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번처럼 테스트 플라이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 버전을 구해와야 합니다. 그럼 우선 그래픽 옵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임의 경우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프레임 상한선이 60으로 잡혀있고요. M4 아이패드 프로는 상한선이 120프레임까지 풀려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니까 원신 스타레일에서도 M 시리즈 아이패드가 아닌 이상 120프레임 옵션이 있어봤자 어차피 성능이 모자라서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었다 보니 모바일 기기 중에서는 M 시리즈 아이패드 프로만 120프레임 옵션을 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메탈 FX 옵션이 없다는 것이고요. 정식 출시 버전에서도 메탈 FX 옵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초기 버전은 메탈 FX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의 경우에는 젤레스 존재로 인게임에서 게임 자체 카메라 기능으로 스크린샷을 찍으면 원신이나 스타레일하고 다르게 액자 테두리가 들어가 버려서 스마트폰 자체 스크린샷으로만 해상도를 추정했고요.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아이폰끼린 거의 비슷하고 M4 아이패드 프로는 상당히 좋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이라면 베타 버전에서 피사계 심도 옵션이 있다가 정식 출시 때 사라지긴 했는데 다만 0.9 버전 기준으로 적의 옵션을 켜도 실제로 적용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0.9 베타의 그래픽 옵션은 사실상 정식 출시 버전과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 측정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맥북으로 입력받은 메탈 허드 프레임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상당히 보기 불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파이썬 코드를 직접 짜서 데이터 처리를 한 번 해서 사용했고요. 이때 사용한 코드는 깃허브에 올려두었습니다. 벤치마크 루트의 경우는 마을을 계속 뛰면서 도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게 게임 안의 마을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특히 이게 전투 액션이 핵심인 게임이다 보니까 전투를 해야 좀 더 정확한 퍼포먼스를 측정할 수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투에서 어떤 이펙트가 얼마나 터지는지에 따라 프레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특히 체인 어택 이펙트가 터질 때마다 프레임이 훅 내려갑니다. 그런데 각종 이펙트들을 정확히 동일한 순간에 정해진 횟수만큼 터트릴 수가 없어서 전투 벤치마크를 하면은 이펙트가 더 많이 터진 기기에서의 평균 프레임이 좀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게임의 구조 자체가 전투를 짧게 하고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길찾기 모드로 들어가서 맵을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적과 마주치면은 전투를 진행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투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길게 벤치마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6번가 마을 맵을 낮 시간대에 빙빙 돌았습니다. 테스트 시작 온도의 경우 두 기기 모두 21도 전후로 맞춰두고 화면 밝기는 자동 밝기를 꺼놓고 약 50% 수준으로 세팅했고요. 이렇게 해서 뽑은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임만 놓고 보면은 아이폰의 경우 완벽한 60프레임 유지는 힘들지만 스타레일보다는 훨씬 프레임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M4 아이패드의 경우 스로틀링이 걸려도 15분 내내 마을에서는 60프레임 방어를 해주는 동시에 초반에는 풀옵션 120프레임이 잠깐 나오다가 거의 바로 80프레임 정도로 프레임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온도의 경우 테스트 이후 온도를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최고 49도 이상, M4 아이패드 프로 최고 46도 중반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발열이 집중된 부위를 게임할 때 만질 일이 잘 없긴 한데 아이폰의 경우 볼륨 버튼을 누를 때 와 이거 좀 많이 뜨겁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따라서 차기 아이폰은 쿨링 솔루션을 좀 더 강화해서 온도 고점을 좀 안정화해서 잡아주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M4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체인 어택 이펙트 나오는 구간만 제외하면은 전투 영역에서도 초반부 웹은 말과 비슷하게 기기가 완전하게 꽝꽝 쿨링되어 있으면은 풀옵션 120프레임, 그게 아니면 대체로 약 75에서 80프레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만 후반부 웹은 어떨지 그리고 더 강하게 스로틀링이 오면 어떨진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120프레임 유지를 원하신다면은 옵션을 좀 낮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이한 사항이라면 80프레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1프레임 단위로 프레임 타임을 보면은 8.33ms와 16.67ms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약 12.5ms 80프레임을 유지하더라고요. 한마디로 60프레임과 120프레임 구간을 매우 빠르게 반복해서 왕복했더니 평균 80프레임이 나왔다. 대충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이 없이 극과 극의 프레임 타임을 보여준다는 점이 여러모로 다소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젤레스 존재로
전제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고요. 이제 애플 기기들이 슬슬 미호요 게임 풀옵션 60프레임의 벽을 조금씩 깨려한 느낌인데, 과연 차기 아이폰에서는 쿨링 강화를 좀 해주냐면은 M4 아이패드 프로처럼 풀옵션 80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